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차리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차리아 교장 유일기입니다. 오늘 우리 차세대 리더십 아카데미에는 매우 아주 우리 친숙하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차세대 미래 전략연구원을 갖다 설립하시는데 기초를 닦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장태병 위원장님이십니다.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다른 훌륭한 연사가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긴박한 사정이 있어서 대타로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대타로 출연해서 마음속으로 그것도 다행이다. 내가 사실은 뭐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선 게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오늘 그 주제는 사실은 이제 대상은 우리 여기 저 차세대 저기 아카데미 차세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차세대 지도자를 기르자 그래서 우리가 차리아라고 해서 3기까지 배출을 했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뭔가 부탁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선배님들도 이렇게 후배들 차세대 또 지도자들 격려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뭔가 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 아시는 얘기고 그러니까 저는 짤막짤막 제목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간단히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비전이 있습니까? 진짜 비전도 없어요, 정치인들이. 정치인은 사실은 그 사람들 좀 못나고 나쁜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리더예요. 어쨌든 뭐 죽이 끓든 밥이 끓든 그 사람들의 그 인간성이 나쁘건 어쩌건 간에 우리 사회의 지도자예요. 실제 그런 역할을 또 해요. 더구나 지금 국회가 얼마나 막강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막강한 국회에서 또 지방의회, 여기 이제 의원도 계시고 그런데 지방의회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방정부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이 비전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간다. 이건 정말 불행 중에 큰 불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비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가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슬퍼요. 우리 이제 젊은 정치인들 뒤에 계시는데 전번에 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저기 젊은 정치인이 민주당에도 오파를 내요. 또 국민의힘에도 오파를 내요. 그래서 자기를 뭐 택해주면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 사실은 이 가치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치라고 그런 건 바른 걸 의미하고 그 바른 거를 실천하는 그런 게 사실은 정치의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치관이 무너져가지고 그건 상관없고 그저 뭔가 권력을 잡으면 최고다. 그래서 권력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 표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포퓰리즘이든 뭐든 나라가 망하든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차세대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비전과 가치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막 중진국 또는 뭐 개도국 아니면은 조그만 나라.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강소국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이제 물론 우리는 남북한을 합쳐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자체는. 근데 남북한 합치면은 그 면적으로나 인구 수로나 뭐가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지 비슷합니다, 사실.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은 맨날 대영제국 이랬는데 우리는 왜 강소국, 작지만 뭔가 강한 이런 나라가 되자 뭐 이러고 있어. 지금도 그런 사람인데 저는 제일 싫어요, 그게. 우리는 이제 강한 나라고 큰 나라입니다. 큰 비전을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큰 나라로 그런 비전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외국 유수한 언론기관이 우리 6대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G7 해가지고 회의를 해요. 우리 G7 확대 회의에 전번에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특히 미국 또 영국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G8 회의를 G8을 해야 된다. G8 하려고 마음 먹은 게 뭐냐면 한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을 포함해서 G8 회의를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경제력, 국력,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가난하고 특히 제가 이제 농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농업 그럼 맨날 후진국 불쌍하고 도움받고 맨날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탈바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사고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대학생이나 그래도 대학원생 같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일본이 어떤 점에서는 부러워요. 나쁜 사람들이죠. 저 동남아까지 다 해서 우리도 36년 고생시키고 세계를 미국도 침략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북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동남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세계를 지네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린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맨날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이렇게 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대단한 나라라고 막 인정을 해주는데도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아직도 불쌍하고 눈물 닦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굉장히 이게 잘못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30, 50 클럽의 7개 나라고 그 7개 나라는 사실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유럽의 4나라 그 다음에 유럽 바깥에서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낀 거예요 거기에. 5천만이 넘고 그 다음에 3만 불 이상 소득을 갖춘 나라. 그래서 이 경제력으로 따지면 예를 들자면 한 11, 2위 늘 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그래도 3만 불을 넘어가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하고 뭔가 협력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도움이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또 어떤 점에서는 요즘은 우리가 방산 수출을 하니까 군사력 이런 데서도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된 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발전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대답을 하겠다고? 조금 이따 해주세요. 다른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부지런하고 교육이 잘 돼 있고 뭐 하고 그 국민성이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북한은 왜 발전을 못 합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왜 북한은
발전을 못합니까? 우리 발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상숙 씨. 그렇습니다. 체제예요, 체제. 그러니까 체제를 뭘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북한 같은 체제를 가지면은 그 속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천재가 나와도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떤 경제 전쟁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미국이 이겨요. 중국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체제가 중국은 잘못된 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이 자유롭게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피 터지는 그런 경쟁을 통해 가지고 최고 머리를 기술을 어떤 그런 저기를 결과적으로 내 가지고 그게 발전 동력이 되도록 하는 그런 창의적인 나라, 창의적인 체제하고 중국같이 다 정해가지고 알라바바처럼 아무리 잘나봐야 시진핑 미움받으면 너 나가. 그러면 하루아침에 나가.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죽어라고 일해서 죽어라고 큰 기업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면 정말 좋은 사례예요. 그래서 체제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사실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정말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또 이런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 체제, 이런 거를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민족성을 발휘해서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 사례를 들면은 저는 이제 우리 저희 강태진 원장님께서 이 코리아 리셋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자고 지금 저기를 해요.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우리 정말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거를 다시 틀을 바꿔 짜는 그런 이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너무 이렇게 우리 잘못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출산율이 지금 0.7이 깨진다는 거예요, 올해. 내년에 가면 분명히 깨지고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나는 그 자체가 문제도 그 자체도 문제지만은 그거를 대응하는 대응 자세,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1.3 그 출산율이 1.3까지 내려오면 이제 초저출산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져가지고 일본은 총리실 밑에다 장관을 세우고 뭐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기겁을 1.6 떨어지면서부터 기겁을 해가지고 난리를 피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01년에 1.3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난리를 피웠습니다. 언론에도 막 나고 뭐 하고 그런데 23년이 지금 지났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대응을 잘 못했죠.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이렇고 저렇고 해도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잘못했죠. 저는 정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도 다 문제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태도와 그런 생각, 그런 틀로 앞으로도 계속 가면 이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고 뭐하고 그런데 또는 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 발전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지금도 정치하는 분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정책을 할 때도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적인 그런 일들을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사회를 제도가
어떤 무슨 제도든 간에 그게 저는 가끔 운전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이 자동차가 갑자기 바퀴가 빠진다든가 뭐가 이렇게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차가 정말 제대로 작동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100km도 가고 120km도 가고 그러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신뢰가 깨지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걸 믿고 그렇게 서로 어떤 계약을 맺는다, 약속을 한다 그러면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이 정직에 기반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에 있어서 정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저는 지난 정부와 지난 정부를 움직였던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지 못했다. 이런 거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어느 정도 시대의 흐름을 예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인구 절벽이고요. 이 인구 문제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이게 이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는데 이 발전되는 기술을 빨리 우리 사회며 어떤 산업이며 또는 각 분야에 이게 제대로 전달돼서 이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아무튼 이 첨단 기술 발전되는 데에 정말 우리가 온 힘을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하고 환경 문제 이게 우리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전부 국제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거기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 차세대 지도자들이 그런 큰 세 가지 그런 그 분야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료도 좀 모으고 그런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맺겠습니다. 저는 지도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통합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뭐 계층 간, 세대 간, 무슨 남녀가 저기죠. 거기 뭐 할 거 없이 뭐 지역 간 이런 저기 갈등이 도를 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갈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 지도자들은 늘 우리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통합된 그런 국가를 말하자면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항상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그 어떤 통찰력이랄까 그런 게 필요해요. 옛날에 뉴욕에 옛날에 이제 마차가 그냥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뉴욕 거리가 말똥으로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뉴욕시 이제 저기에서 특별 대책반을 마련한 거예요. 아, 이게 말똥을 어떻게 치우고 이게 시내를 깨끗하고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 한 2년쯤 만에 깔끔하게 다 해결이 됐거든요. 왜 해결이 됐느냐. 자동차가 일반화되면서 마차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시대가 그렇게 확 변해, 지금 바로 이 시대거든요. 이렇게 시대가 확 변할 때 옛날 생각 가지고는 이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래를 그렇게 예견하는 그런 그 역할을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정신적인 그런 그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고요. 하나는 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예, 지도자면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에서 왜 11조라고 있잖아요. 11조라고 11조는 이제 자기 뭐 해서 소득이 되면 소득에 11조를 하는데 사실 11조는 자기 시간도 11조, 재산도 11조, 무슨
관심도 뭐도 이렇게 다 11조 해야 된다고 봐요. 지도자들은 사회에 대해서 11조를 어려서부터 쭉 해야 돼요. 그걸 꼭 실천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그런 적인데 우리가 핑계대지 말자. 사실은 이렇게 뭐 가령 우리나라 요즘 현실 보면 어려운 게 굉장히 남의 탓 하다 보면 한없이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도자 여러분들은 핑계 대면 안 되고 아무튼 하나라도 한 문제라도 조금이라도 조금씩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거기에 아무튼 끝까지 절대로 핑계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론을 좀 내고 싶은데요. 내년 4월은 정말 중요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년 4월을 목표로 해서 뛰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한번 열심히 뛰어가지고 성취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하는 과정에 여기 앞에 계신 선배님들이 정말 열심히 좀 도와서 우리 차리아에서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성공하는 그런 차세대 정치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기를 기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